모닝인사이트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장에 대한 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최병훈 전문가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증시에 대해서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격의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온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듯이 그랬습니다. 작년 몽골부터는 엔비디아가 세계 증시를 장악했는데요. 이틀 동안은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시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종가 2,718 코스피였는데요. 오늘 어제 종가로 2,750 얼마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락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그래서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FOMC 회의 결과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금리 인하가 6월 달에 첫 시작될 거로 월스트리트는 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주로 4회 정도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절반은 한 3회, 절반은 4회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올해 다들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첫 봤는데 저는 아니다.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미리 작년 12월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총 시즌인데, 진격의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총 시즌에서 이제 주총에서 삼성전자 주총이 가장 중요했는데, 9조 8천인가 5천억 정도 배당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관련 이제 칩 공급 가능성이 아주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AI 칩 공급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따가 관련된 얘기도 좀 할 텐데요. 그래서 전체 시장을 좀 이끌었고요. 특히 특징주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코스피 100, 시가총 100 등 중에 수요일 날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7% 정도를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면 추세가 반전되거든요. 그런데 좀 수요일 날 5.8% 올랐으니까 좀 아쉽지만 어제 또 올라가서 한 10% 올랐기 때문에 8%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추세가 사상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건 좀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난 수요일 날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코스피 200에서는 한솔케미칼뿐만 롯데에너지라든지 이쪽이 급등했습니다. 그럼 롯데에너지도 물론 동박회사지만 왜 급등할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AI 칩이라든지 삼성전자가 패키징을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럼 패키징 강화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그 초극박이거든요. 1.5 마이크로 우리나라 세계 1등이 초극박은 반도체용 동박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게 되거든요. 이제 미세 공정에서 배터리로 가는 줄 알았더니 배터리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동박이 롯데에너지부터 한 8,000톤 정도 되거든요. PCB용. PCB 동박인데 일반 동박이고요. 이제 초극박은 일본에서 이제 주로 공급을 받았는데 이게 2018년부터 국산해가지고 삼성전자 의뢰를 받아 국산해서 삼성전자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많이 납품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롯데에너지랑 한솔케미칼은 그걸 소재 관련된 수혜주라서 어제까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 수혜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제약바이오는 HLB가 계속 강세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갈 거다. 왜냐하면 21년도까지 고점했다가 22년, 20, 한 3년간 빠졌거든요. 우리가 3년을 빠졌다가 성장주들은 다시 고점 돌파거든, 주로. 그러면 이제 올해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가장 강할 거라고 제가 작년 12월 초에 올해 전망을 해드렸는데 지금 거기 코스닥의 1등 바이오주는 신약 개발주는 HLB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HLB 그룹이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알테오제, 레고컴 이쪽이 좋고요. 올해 이 추세는 될 것 같고 아마 4월 중순에 좀 꺾여서 제약 바이오는 다시 7월 이후에 다시 강세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5월 달이 실적만 실제 안 나오거든요. 제약 바이오는. 그래서 조정받고 다시 7, 8월에 강세로 돌아왔을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전공정 쪽이 지금 좋은데 왜냐하면 가격 메리트 때문에 동진세미칼, 원익 IP에서 유진테크, PSK 초강세인 것은 삼성전자 이제 마이크로 반도체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관련된 전공정 업체들이 이제는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보고 좋아질 걸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추세 반전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서 사상적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0만 전자까지 충분히 네.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셨고요. HLB는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또 매수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들어서 수급을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2조 1조 5천억 이렇게 만만치 않게 네. 동반한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개인 외국인이 3월 들어서 매수세를 보이고 기관은 팔았는데요. 한 주간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네. 보실까요? 외국인들이 작년에 한 12조를 샀습니다. 기관은 계속 좀 팔았고, 예. 기관은 한 3조 정도 팔았고, 올해 들어 외국인 계속 사다가, 이제 저피 기업 밸류업에서 2월에 사고, 그다음 주춤했거든요, 3월에.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일주일 동안 외국인 코스피 1조 3천억 정도 사고요. 코스닥도 4천억 사고, 선물을 1조 1천억 샀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사고, 여기에 이제 기간이 가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세였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수급은, 시장의 수급은 현재 좋은 상태입니다. 모멘텀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모멘텀. 그리고 이제 저 PBR 관련주도 올라온 상태에서 적당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삼성전자만 오르면 8만 9만 전자 가게 되면 지수는 당연히 3,000포인트 갈 거고요. 저는 올해 전망치에서 코스피 상단 지수를 3,180 이렇게 작년 10일에 찍어놨기 때문에 네. 대신 점검만 3,000태 보고 아무도 본 사람 없거든요. 그 이상 근데, 본 게 아직 없어요. 저는 예. 밑에 하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네네. 뭐 내려가면 보유하면 되잖아요. 좋은 거는. 안 팔면 됩니다. 손에 놔도. 근데 상단이 중요하거든요. 상단 갈 때까지 그 상단을 맞추면 그때가 보여. 그때 대형주는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3,180은 일단은 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먼저 보면 이제 지난번에 추세 강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며칠 동안 계속 22% 근처 왔다가 어제 하루에 또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밑에 중간에 스토캐스틱이 보이는데 네모칸 있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그게 바로 추세가 이제 강화됐다가 잠깐 눌림목 주고 다시 거래가 실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으로 추세 강하다 이렇게 보고요. 중기 차트, 주봉 차트를 보면 안정적으로 2,600대 올라와 있어서 계속 행보하다가 어제 이번 주에 강하게 떴기 때문에 가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금 보시면 이것은 추세가 강하게 계속된다는 거. 주봉 차트는 기본적으로 몇 주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8주 정도 보면 2달 정도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또 말씀드렸는데 월봉 차트를 보시면 20년 지금 현재 차트의 오른쪽 중간에 스토캐스틱에 네모칸 있는 네모칸 동그라미 한 개고 왼쪽 두 개 네모칸 동그라미 세 개입니다. 이게 바로 3,000파동인데 과거에 2017년도 이렇게 고점 찍고 조정받기 전에 이렇게 네모안에 동그라미 세 개 나오고 조정받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도 이 중간에 보면 네모칸 안에 동그라미 세 개 있는데 세 개째 가열권이 세 번째 데드 크로스가 나와야만 지수가 조정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제는 첫 번째 골등 추세 강화에 이제 가열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상승 추세가 아직 멀었다. 본격적 상승이 나오는 추세다. 그래서 지금은 2,560 정도, 2,590이 다음 달 4월 종가까지 유지가 된다. 몸통으로 유지된다면 올해 월 장기적으로 대박이 터지는 장이 온다. 그러면 지수만 가는 거죠. 지수가 가기 때문에 중요한 네. 것은 중소형주에 많이 올랐던 주식 못 간다는 얘기예요. 대형주의 주식. 그렇죠. 그러면 지수 간다면 삼성전자가 진격으로 가버리면 네. 나머지는 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최근 장에 보면 지수는 올랐습니다. 이번 이틀 동안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몇 개 삼성전자 관련주 가고요. 다른 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 급등할 때 어제도 그렇지만 3% 이상 대형주 올라온 주식이 6개밖에 안 되더라고 수요일 날. 코스피 200개 전체 봤자 10개도 안 돼요. 그럼 다른 거 3% 이하 같다는 거죠. 그 중소형주가 워낙 1년 이상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장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시장의 변곡점이 발생했고 삼성전자의 추세 전환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3월 들어서 수급이 주춤했다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만큼의 매수세는 어제 다 들어왔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가 한꺼번에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시장의 에너지의 근본적인 배경 가장 큰 건 뭘까요? 삼성전자인가요? 삼성전자죠. 그래서 네. 삼성전자를 좀 오늘 시간에는 최근 인사이트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작년 이 시간에 이제 5월 달에 모닝 인사이트가 시작됐는데 제가 그때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를 주면서 삼성전자 시세 분석해주고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사상 고점 대비 한 30%나 아니면 정말 위기가 오면 50% 가까이 빠지면 그때 저점에서 하면 기본적으로 5년 안에 5배가 가거든요. 저점에서 5배입니다. 그러면 고점, 사상 고점 대비해서 최소한 50% 올라요. 그럼 사상 고점 대비 50%면 96,800원 최고가니까 50%면 15만 원 내에 가야 된다는 거죠. 5년 안에. 그러면 그 고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5년이니까 21년도니까 26년도, 27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15만 원대 가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진격이 시작됐기 때문에 물론 바로 소형주처럼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갔다 조정받고 갔다 조정받고 8만 주도 한참 있고 그다음 9만 갔다 있고 하는데 결국은 가서 시가총액 1,000조를 돌파 시도를 할 거다.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1,000조는 될 거고요. 그래서 길게 보면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까 방송 전에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서 지난 2021년의 고점을 넘기지 않은 빅테크는 딱 2개 있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2개가 뭐죠? 인텔하고 삼성전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AI 반도체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5월달 이 시간에 엔비디아는 $1,000 목표로 갈 거다. 그래서 저는 900에서 1,100달러에서 비중을 축소한다. 그래서 저는 이미 900달러에 920달러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조인간 시대 최대 수혜주를 작년 1탄 했는데 거기에 핵심 수혜주가 엔비디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1,000 정도 목표 가고 올해까지 그다음부터는 조정을 받고 다시 2035년 정도까지는 $10,000까지 간다. 그 $10,000면 250달러 사면 40배입니다. 5,000달러는 기본가니까 20배 나온 거죠. 그러면 23년도에 작년에 한 10년 갖고 있으면 20배, 40배 먹으면 엄청 노후가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치만 사놔라. 그러면 200만 사도 40배면 8천만이잖아요. 그래서 한 1,000만 원만 사놓으면 인생 30년대 인조인간 시대에 우리가 일거리도 없고 살 데도 없어요. 저 기계인간 피해서 저 지하 갔을 때도 나는 배당을 받든지 그 주식 한 주식 팔아서 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화되고 있으면 세계적인 쏠림 현상이 2030년을 대비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근데 뭐 1,100달러 네. 정도에서는 좀 쉬었다가 갈 거기 네네. 때문에 일단 단기는 그렇다. 차익 실현을 했다가 네. 다시 들어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저는 920달러 일반 절반 팔려고 했으니까 팔았으니까 예. 전 한 적이 잘 없는데 원래 장기는 가져가야 됩니다. 하지만 1,100달러 이상을 가면 다시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2,000달러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와 인텔이 더 수익이 좋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삼성전자 네. 얘기 해봐야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식이 안 간 이유는 뭐 단 한 가지 SK하이닉스는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100% 갔습니다. 그래서 18만 목표가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이거 돌파해서 20만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을 생산을 아직도 납품을 못하고 있으니까 HBM은 하이닉스가 1등입니다. HBM 메모리를 여러 단, 8단까지 쌓아서 하나의 칩을 만들어서 공급하면 GPU와 HBM을 이어서 AI 가속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HBM을 하이닉스에서 TSMC 주고 TSMC에서 엔비디아 칩을 공급해 주잖아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못해서 이게 삼성이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축 때 이제 발표한 게 삼성전자 HBM 검증 단계에 있다. 이렇게 젠슨항이 이야기했던 걸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만들 모든 차량용 반도체는 삼성에서 나올 것이다. 이게 차량용 반도체가 아주 중요한데요. 앞으로 차량용도 자율주행 됐고 이렇게 되니까 이쪽은 좋은데 아직까지 뭐 큰 차량용 반도체도 대수로 크지 않거든요.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기대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갔고 그러면 지금 그림도 이렇게 HBM이 있는데 요 엔비디아가 여기를 HBM하고 GPU 해가지고 AI 가속기 맞는데 요거를 지금 납품해서 요게 세계적인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요 관련된 주식들이. 그래서 지금 이미 다들 10배, 엔비디아도 저가대 10배 왔으니까 다 10배는 기본 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 건 삼성전자 이 HBM 가지고 주가가 지금 올랐다고만 보면 안 되고요. 그것도 있는데 앞으로를 봐야 되거든요. 2, 3년 내에 1등 가겠다 그랬는데 저는 충분히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등 유진다 발동 삼성전자인데요. GTC 2024에서 어저께 나온 뭐 뉴스에 의하면 삼성전자 부스에 HBM32 젠슨항이 친필 사인을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거기에 젠슨 프로드도 해서 젠슨 승인으로 나오는데요. 승인이라고 나왔네요. 네, 자기가 승인을 썼는데 이게 이제 진짜 승인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컬 테스트 통과한
검증 단계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아마 하루 차인데 하루 차이 만에 뭐 자기가 사인했다는 거 뭐 보고서도 잘 안 보는 사람이 이분은 왜 그 GT에서 갔냐면 GT는 개발자 이런 관련된 그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보고 했는데 아마 승인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승인을 썼으니까 사인도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안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납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삼성전자 주총에서 DS 사업부의 CEO가 얘기한 건데 이것은 중요한 게 LLM 거대 어느 모델용 AI 반도체 마1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가 아니라 이제 내년 초에 출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온 칩, 이제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그 단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 이게 바로 HBM 이후에 차세대 반도체인데 이 가속기, 삼성전자 가속기는 마1은 이건 HBM 없이 메모리, 저전력 반도체와 GPU 사이에 병명건상 8분의 1 줄이고 그다음에 그런 반도체 AI 가속기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이 뒤쳐졌기 때문에 HBM 없이 그 DDR5 이것을 DDR5하고 GPU, CPU를 같이 링크해서 CXL 링크해가지고 빨리 그 가속도도 또 이제 병목선 줄이고 전력도 줄이고 그다음에 속도도 8배 빠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니까 요게 지금 핵심인데 이게 지금 뉴스에 보면 이제 네이버에 공급한다고 그러잖아요. 1조 정도. 근데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여기까지 만약에 출시돼가고 내년에 공급한다면 HBM이 없어져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를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엔비디아고 이번 못 딸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엔비디아 경쟁자 정도 되니까 엔비디아 칩을 한 개 삼성전자 걸 다른 사람 다 쓰면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이제 시장이 워낙 아직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곧 공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가 1등 유전인자가 발동이 돼서 그쵸. 그 AI 반도체 즉 AI 가속기 시장도 제패하기 위한 이런 새로운 제품을 공개를 했고 네이버에 일단 1조 원 납품이면은 규모가 크잖아요. 뭐 전체 매출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한 데서 막 써보고 좋다면 이제 다른 데도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쓰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잡으면 다 잡네. 뭐 오픈 AI부터 같이 앞으로 그 시장에 들어가서 큰 새로운 흐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당연히 2, 3년 안에 1등 갈 거로 보이고 중요한 삼성전자는 모든 걸 다 합니다. 디자인, 설계, 파운드리,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하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대는 2003년 다 연결해가지고 효율을 좋은 거로 만들고 가격 싼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엔비디아 칩은 AI 가속기는 5만 달러인데 삼성 요 AI 가속기는 5천 달러예요. 10분의 1인데 누가 안 쓰겠습니까? 그죠? 데이터 센터. 그러면 이게 과연 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시세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시세 분석을 해보면 이틀간 외국인 2조 가까이 1조 9천억 샀고 23년도에는 작년에 외국인들이 16조 6천억이나 샀습니다. 올해도 3조 5천억 샀고 그럼 한 20조 정도 샀죠. 근데 외국인 지분이 작년 1월 2일 날 49%인데 지금 54%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장 많은 외국인 지분이 57%대인데 3%밖에 안 남았거든. 그럼 한 1억 8천조만 사면 사상 고점 또 뚫는 거죠. 항상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이 고점에서 한 4% 정도 팔았다가 다시 또 사상 고점 돌파하고 그래서 57%대까지 왔었거든요. 이제는 이 AI 가속기가 기대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57% 이상 또 갈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역사를 삼성전자 시세를 쓸 거를 수급으로 보고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관들은 2일간 1조 샀는데 23년도 조금 팔고요. 올해도 3조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외국 배당을 주면 배당 9조 8천억 준다면 그게 거의 54%가 외국인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하듯이 우리나라 연기금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장기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왜 안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기관들을 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시세를 잠깐 보면 월봉 차트를 보면 시세가 박스권에 7만에서 79,800 계속 이제 4개월간 놀았는데 이게 몸통 가격대로 보면 이 72,400, 78,500 요 몸통 가격을 몸통으로 돌파하면 이제 월봉으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즉 장기적으로 시세가 대박이 터지니까 당연히 96,800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음 달까지 78,500원 이상의 몸통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유지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한 15만 원대는 갈 걸로 보여서 시가총액 900조, 1000조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것은 기술적인 지표인데요. 제가 이제 항상 20원대 주식하다 보니까 월봉으로 박스권 상단을 2개월 안착해 있으면
음봉 양봉에 안착하면 그 다음부터 대박이 터지거든요. 그런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몇 배가 갑니다. 그래서 51,800원 주가가 기본적으로 뭐 3배 정도 되면 15만 정도 되니까요. 항상 지금까지 역사가 삼성 역사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 그렇다는 거 비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사람들 생각 똑같기 때문에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금요일과 다음 주에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유망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망주 먼저 보겠습니다. 유망주는 저는 원익 IP에서 삼성전자에 거의 대다수 매출이 나오는 원익 IP였습니다. 그래서 원익 IP는 결국은 이제 메모리 쪽 있고 이제 정착 장비거든요. ALD 정착하면 미세공정 장비인데 이게 지금 국산화돼 있고 HBM 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되면 이런 장비들이 급격히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고요. 실적은 1분기 아마 적자 나올 걸로 같습니다. 그럼 1분기 적자 나올 것 같으니까 적자 나와서 만약에 빠진다면 추가 매수 기회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들어가도 가격 메리트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38,000원, 7,000원이니까 가격 고점 5만 대거든요. 그럼 뭐 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지금부터 관심 있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지금 35,000대로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가일권을 갖는 것은 이제 35,000 이상으로 월봉 차트로 한 2, 3개월 논다면 저 위의 시세에 사상 고점을 돌파 시도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48,000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것이 주봉 차트가 가장 중요한 우리는 주봉 차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되기 때문에 V자 반등 나왔다는 거 거래에 실려고 했다는 것은 개미할기시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럼 중기적으로 개미할기시 패턴하고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야 될 때지 팔면 안 되는 거죠. 오래 기다렸던 사람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인사이트가 담긴 한마디를 이렇게 매주 주시던데 이게 네. 오늘 또 저는 기대됩니다. 어떤 말씀 주실까요? 주식을 극장사 되려면 선택과 집중이고 모든 분야에 성공하려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성공 투자의 기본 자질이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난초 한가득을 30분간 응시하는 훈련이라도 해봐라. 그런 걸 하다 보면 선택과 집중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와 또 코스피의 예상 올해 고점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최병훈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개장 준비, 개장은 증권 통해서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